유튜버 제이스트리즈는 태국 여행 중 한 여성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Beautiful. Oh, thank you. Cute. But I'm Everyone. not lady. You're not a lady? Yes, What are you? I'm lady boy.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 세계 재미있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생생한 월드뉴스입니다. 태국은 인구의 70분의 1이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넓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쉽게 믿겨지지 않는 수치인데요. 태국은 성전환 수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화로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국경 없는 환자들에 따르면 의료 기술 수준과 가격, 안전 기준 등을 고려해 가볼 만한 의료 관광지 8개국을 선정했는데 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없는 환자에 따르면 태국을 의료 관광으로 찾는 관광객만 해도 매해 평균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가 의료 관광지라는 게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태국의 의료 비용은 미국에 비하면 50%에서 70% 정도 싸기 때문에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면 태국의 의료 관광을 갔을 때 매우 저렴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의료 관광객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관광 대국인 태국은 성전환 수술의 메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들 대부분도 태국에서 수술 후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인구 7천만 명 중 100만 명이 트랜스젠더인 태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그에 대한 기술도 매우 발전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로 알려진 미스 인터내셔널 퀸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자보다 더 이쁜 트랜스젠더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요. 이 대회 역시 매년 태국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왜 이렇게 성전환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거 버마와의 잦은 전쟁 때문입니다. 공식 국가 명칭이 미얀마인 버마와 태국은 과거 국경에서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윤 발주연의 애냐 앤 더 킹에서도 버마와의 전쟁이 나오듯이 근대까지 태국과 버마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 태국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했고 부모들은 이를 피하고자 어린 나이부터 사내 아이들에게 여자의 옷을 입혀 여성처럼 키워서 태국의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태국에 관한 관광 서적에도 나오고 관광 가이드들조차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남자아이를 여자처럼 꾸미게 된 것이 성전환 수술에 대해 관대하게 된 이유로 보는 게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태국은 사회적으로 남녀 평등이고 트랜스젠더들에게 관대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태국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46%로 우리의 49%보다 낮은 통계치를 보이지만 농업 및 다양한 서비스업의 비등록 여성 취업자를 고려하면 태국의 여성 취업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실에서는 여성들이 사무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남녀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흥, 관광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이 취업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역시 트랜스젠더들에게도 관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태국의 신분증의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인 트랜스젠더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법적으로 트랜스젠더를 특별히 더 보호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태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해주기 때문인데요. 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다양한 인종, 트랜스젠더, 레즈비언까지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카오산 노드를 봐도 전 세계 다양한 인종이 어울리며 관광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살거나 관광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트랜스젠더나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태국인들이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나서지 않아서입니다. 수많은 태국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들과 함께 사는데 이들 역시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같이 동네를 다니기도 합니다. 간섭하지도 않고 겉으로 내놓고 내색하지 않으니 당사자들도 모른 척하는 것이 태국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태국은 성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 트랜스젠더가 많다는 건데요. 알카자쇼는 물론 더 퇴폐적인 업소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다른 다양한 업종의 트랜스젠더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트랜스젠더들은 모두 알카자쇼에서 본 여자보다 예쁜 트랜스젠더들을 생각하는데 태국에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상당수는 예쁘지 않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편의점 등에서 일하거나 낮에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기르지 않은 채 남자로 일을 하고 퇴근 후에 화장을 하거나 그냥 호르몬 약만 먹고 수술도 하지 않은 수많은 평범한 트랜스젠더들이 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밤이 되면 화장을 하고 관광객이나 특이한 성취향을 가진 남성들을 유혹하고 또 많은 경우 성매매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에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니 트랜스젠더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남성들 중에 특이한 성취향이 있으셔서 태국으로 성매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만두시는 게 좋은데요.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성병을 가지고 있으며 심할 경우 에이즈 보균자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보면 태국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례도 볼 수 있으니 애초에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겠죠. 최근 태국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줄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태국은 남녀 성비가 약 95 정도로 여성이 더 많은데 거기서 1, 이 정도가 게이나 트랜스젠더라면 온전한 남자 성비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1, 2 비율 정도로 성비가 존재한다고 보면 여성이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태국의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